저는 올해로 52살, 2살배기 쌍둥이를 키우는 늦깎이 엄마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50세에 자연 임신으로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았죠. 30년간의 불임. 그 끝에서 만난 기적 같은 아이들입니다. 결혼식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94년 봄 22살의 새 신부였죠.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로 낳아야 해. 알았지? 시어머니의 덕담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 가봤니? 요즘은 치료 잘 된다던데. 시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처음으로 불임 검사를 받았죠. 부인 쪽은 문제 없는데. 남편분이 정자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네요. 사실 남편과 저는 10살 차이가 납니다. 남편은 나이에 비해 건강에 자부심이 강했던 남자였는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펑펑 울었죠. 미안해. 내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함께 치료받으면 돼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긴 여정.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셀 수 없이 반복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죠. 특히 생리가 시작되는 날은 지옥 같았습니다.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화장실에서 몰래 울던 날들. 남편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시댁 모임은 고문이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언제 소식 있대? 글쎄, 병원 다니고 있다던데. 올케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렸죠. 막내 올케가 결혼 2년 만에 임신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니 축하해줘요. 그래. 축하해. 축하한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데 부러움과 질투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신 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미안해. 어머니가 왜요?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고생하잖아.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절에 가셨습니다. 100일기도 1000일기도. 며느리 몰래 정성을 다하셨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작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이거 좋다고 해서 구해왔어. 먹어봐. 홍삼, 녹용, 각종 한약재. 시어머니는 좋다는 건 다 구해오셨습니다. 어머니 너무 비싼 거 사오지 마세요. 뭐가 비싸? 내 손주 얼굴 한번 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30대 중반 주변에서 슬슬 포기하라는 말이 나왔죠. 입양도 생각해봐. 요즘은 그냥 둘이 살아도 괜찮아. 부부가 행복하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20년 차가 되던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 조금만 더 해보자. 우리 나이가 벌써 40이야. 이제.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오직 아이뿐이었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시술 성공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성공률이 5% 미만입니다. 의사의 냉정한 진단. 그래도 5%는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 도전했습니다. 실패 또 실패. 몸도 마음도 지쳐갔죠. 45세가 되던 해 큰일이 났습니다. 자궁근종이 너무 커졌네요.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후 의사가 말했죠. 이제 임신은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그날 밤 처음으로 포기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딸이야. 아이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야.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포기하니까 오히려 홀가분했죠.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47세 폐경이 가까워졌죠. 생리도 불규칙해지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체념했습니다. 운명이려니 했죠. 48세 겨울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어머니 이제 너무 늦었어요. 아니야. 꿈에 아이들이 보였어. 2명이더라.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병원에 갔습니다. 48세. 솔직히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시험관 시술을 받았죠. 그런데 시술은 또 실패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이번엔 정말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49세가 되던 해본 몸이 이상했습니다. 생리가 2달째 안 하네? 폐경이 시작된 거라 생각했죠. 나이가 나이니까. 그런데 입덧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래도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죠. 2줄. 선명한 2줄이 나타났습니다. 거짓말. 이게 무슨. 손이 떨려 테스트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병원에 갔죠.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쌍둥이네요. 자연 임신으로. 쌍둥이요. 네, 2명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대. 쌍둥이야. 뭐? 진짜? 진짜야? 남편은 저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기적이었죠.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부처님, 하느님, 삼신할머니, 조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절을 하시는 시어머니. 저도 남편도 함께 울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언니가 임신을? 50에? 막내 올케의 의심 가득한 눈빛. 혹시 입양하는 거 아니야? 요즘 그런 경우도 있다던데. 둘째 올케의 수군거림도 들렸죠. 검사 다시 해봐. 50에 자연 임신이 말이 돼? 친정 식구들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는 점점 불러왔고 태동도 시작됐죠. 애기들아, 엄마야. 30년을 기다렸어.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임신 중기 큰 고비가 왔습니다. 고령 임신이라 조산 위험이 높습니다. 절대 안정하셔야 해요. 6개월부터 입원했죠.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오셨습니다. 며느리야, 조금만 참자. 애기들 건강하게 낳기만 하면 돼. 네, 어머니.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 수치도 위험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아이들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출산일. 50세 고령 산모 쌍둥이 위험합니다. 수술 중 무슨 일이 생겨도.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강행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계속 기도했죠. 이 시간에 수술 끝에 응애, 응애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 딸이에요. 모두 건강합니다. 의료진의 축하 인사. 저는 눈물만 흘렸죠. 30년을 기다렸어요. 회복실에서 처음 아이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엄마야. 드디어 만났구나. 작은 손가락, 발가락. 하나하나가 기적이었죠.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보시고 또 우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고맙습니다. 퇴원 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막내 올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미안해요, 언니. 의심해서. 정말 기적이네요. 둘째 올케도 사과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저희 집은 정말 행복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웃음이 끊이는 날이 없던 저희 집은 이렇게 행복한 시간과 순간이 얼마 가지 못할 줄은 몰랐죠. 저희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감독 순찰 중 5층 높이에서 벽돌과 공사 현장의 부자재들이 무너지는 사고로 남편은 지금 저희 곁에 없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52살에 2살배기 쌍둥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듭니다. 엄마. 하루 종일 엄마를 찾는 아이들. 체력이 달려 힘들 때도 많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이 이 세상에는 없지만 소중한 선물을 저에게 주고 갔으니까요. 사랑해, 우리 아가들아. 매일 밤 잠든 아이들을 보며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80세가 되셨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은 봐야지. 매일 운동하시며 건강을 챙기시는 시어머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 기도가 하늘에 닿았어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야. 30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기적. 누군가는 미련하다 하겠지만 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50세의 엄마가 된, 그리고 지금 가장 행복한 52세 쌍둥이 엄마가